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많거나 몰리게 되면요, 어느 지역이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안녕하세요. 직방TV 콘텐츠 페스타 직더뷰 특집편으로 찾아온 이주연, 그리고 제 옆에는 대한민국 대표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화쇼님. 와, 이 목소리 정말 그리웠습니다. 이번 특집편에서는요, 네. 2022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입지 전문가인 화쇼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주목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터뷰 시즌 1의 추억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서 특집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소장님은 2022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도를 예측하기 전에 네. 2021년도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가 정지. 대출이 안 나와요. 돈 좀 땡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일 텐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4년, 6개월, 7개월 동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에서도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도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올라갈 건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꼭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지 상태에서 2022년도를 맞게 됐거든요. 내년에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죠. 예, 일단은 상반기 때는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5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공약들을 내세울 것이고, 공약대로 추진할지를 한번 예측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세금 등의 규제 때문에 얼어붙은 이 상황들이 크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희망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올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거래는 안 되지만, 미미하지만 계속 거래를 이어갑니다. 이것들은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아마 꼭 가셔야 되는 분들, 비싼 거 알면서도 사셔야 되는 분들, 그것 때문에 아마 미미한 신고가는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지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맞아요. 입지를 조금 더 싼 곳, 상품을 조금 싼 곳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출이 조금 묶여있지만 상반기 때는 조금 풀리잖아요.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입지를 찾아서 수요가 조금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저가의 입지들이나 저가의 상품들이 조금은 더 거래가 될 것 같아요. 15억 초과 대출 금지잖아요. 네. 이 시장의 대출은 좀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좀 줄이기가 어렵다는 좀 말씀들을 좀 되풀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한 6% 대출량이 늘어난 선에서 줄였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4%나 5% 선에 맞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소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총량은 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착순. 네. 뒤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일수록 특징적인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알아야 할 트렌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요 조건 내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벌써 이제 이 규제가 꽤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한 2년 내지 4년 정도 이사를 못하고 참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더 참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가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로 조금 좀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을 좀 이탈하시는 분들, 서울 사시던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비율들이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또 정비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비 네.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이주 철거하게 되잖아요. 이 준 인구들이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인천, 심지어는 강원도나 충청도까지도 조금 더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측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 이야기도 잠시 임대차 입법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 네. 이야기도 조금 잠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하반기 때. 결국은 2022년도 하반기에 2년차를 맞게 되기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은 그 전에는 5% 상한에서 멈췄지만, 분명히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시세대로 올릴 거란 말이죠. 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전세주금을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대처하는, 그러니까 반전세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아마 비율이 증가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보다는 전세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2021년도까지는 전세 물량 자체가 적었던 것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2년 차가 돌아오게 되면은 매물이 나오긴 할 거잖아요. 근데 물론 시세가 좀 올라서 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물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 시세가 빠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5월달 이전으로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들을 갖고 집값이 빠지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을 가셨던 것처럼 전세 가격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이지 이게 가격이 꺾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세대수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그 비용을 지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가격이 내려올 것들을 예상하시고 기다리시면 더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수준을 알고 지금 미리 계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사갈 지역들을 좀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을 살펴보니까 지난 3개월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이 강서구 무려 5.9%, 서초구 5.4%, 송파구 4.2% 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트렌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이에요. 특히 강서구 마곡 인근이요. 예, 너무 정체가 돼가지고 걱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마곡동에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주택 규모 8사가 있잖아요. 8사 중에서 15억 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마곡지구가 한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많이 올랐다가 엄청 히트였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마곡지구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서울 지역, 특히 마용성은 폭발을 해버렸고 서울은 폭발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경기도나 인천 지역의 시세가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천하에 마곡지구가 있는 LG의 본산이 있는 마곡지구가 의왕보다 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저평가가 됐구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서초구랑 송파구도 아마 늘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 늘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미미한 상승이었거든요. 중저가 지역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상급 입지였는데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겁니다. 서초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서구의 공통점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의 시세가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했다. 그 세 지역의 트렌드는 일자리였다. 그러면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네. 그 외에도 2022년 서울에서 눈여겨볼 지역은 이제 또 좀 추가로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은요. 네. 그냥 다 눈여보셔도 됩니다. 아, 네. 어떤 것들을 보시면 되냐면요. 고가 지역들이 오히려 2018년도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2019년도부터 덜 올랐거든요. 원래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비쌌고 서초구, 송파구 순인데 이게 또 송파구랑 서초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초구하고 강남구 시세가 또 붙어버렸어요. 그럼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여력이 되신 분들은 강남구 물건들을 지금 사시면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제가 욕을 먹으려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역으로 반대로 좀 저렴한 지역 중에서는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으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시세가 저렴한 구가 금천구일 거예요. 도봉구나 중랑구나 3대장인데 그나마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그나마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의 중위권 지역 중에서 1년 동안 시세가 별로 또 안 바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좀 아마 이제 4급 입지에서 상급 입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이 몰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강남구부터 도봉구까지 어느 한 구도 노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요? 네. 예. 예, 소장님 말씀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이 중위권 지역 중에서 입주가 많아가지고 네. 이제 한동안 그 입주장 때문에 소외되었던 구축들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입주장들이 지금 2년 차가 되면서 비과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못 오르고 있어서 너무 입지가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탈바꿈한 입지가 경기도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서울인데 가격이 좀 요 정도면 조금 너무 저렴하지 않나? 네, 모든 게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요. 입지를 볼 때 특히 이 점을 고려해라 하는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네. 수요가 있는 곳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요의 가장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확실한 지역들은요. 물량이 몰려서 혹은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단기간은 조정될 수 있지만 결국은 조정장이 끝나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일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현재도 많거나 많아지는 지역들은 늘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가 늘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상승하고 있지 않거든요. 5천만에서 딱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많거나 몰리게 되면요. 어느 지역이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주택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로 확충을 해서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넓히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2순위로서는 광역교통망이 생겼거나 생길 입지들을 조금 보시면은 그나마 좀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레슨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일자리다. 아까 그렇죠.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네. 번째는 그곳을 빨리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김학렬 소장님과 내년 부동산 트렌드와 서울에 주목해야 될 입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죠? 예, 서울을 넘볼 정도로 정말 뜨거워했던 지역들이 21년도에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과 지방까지 눈여겨봐야 될 곳을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1편은 순한 맛으로 갔다면 2편에서는 매운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